비트코인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좀 시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큰 폭의 상승 혹은 큰 폭의 하락이 머지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빠지면 매수할 생각입니다. 추가 매수하기에 꽤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 시즌에 20만 달러까지는 일단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8일 오후 1시 14분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깨더니 그리고 9만 달러까지 빠지더니 다시 이제 10만 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냥 지금도 딱 10만 달러잖아요. 10만 달러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삼각수렴의 형태인데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오고 그래서 좀 약간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시간 조정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좀 시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는 당연히 모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로 가면 뭐 땡큐죠. 저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아래로 가면은 일부 매수를 할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갖고 있으니까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매수해도 좋고 이렇게 뭐 양쪽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달러 정도? 10,000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00만 원? 뭐 그 정도 되잖아요. 큰 폭의 상승 혹은 큰 폭의 하락이 머지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길어야 뭐 한 달 내로 한 1월 11일 이 안에는 급등과 급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오르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호들이라고 하죠. 그냥 쭉 가져갈 거고 혹시나 좀 큰 폭으로 빠지면 트레이딩을 좀 하거나 아니면 현물을 좀 사거나 그때 상황 봐서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1월 10일 이전에 왜 좀 큰 폭의 변화가 나올 것 같냐? 여기에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사건이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0일에 미국 시각 기준으로겠죠. 12월 10일에 MS 주총 있죠. 이것도 사실 되게 큰 이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MS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제 생각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복권 같은 느낌?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이슈인데 도박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인데 처참하죠. 12%밖에 안 돼요. MS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가능성은 12%. 뭐 그렇게 높진 않죠. MS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고 있어요. 심지어 MS 이사회에서도 주주의 그 요청에 의해서 주주총회 표결에 붙이긴 하지만 그냥 찬성하지 마라, 반대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S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MS에서 누구나 다 안 할 걸로 생각했잖아요. 88%가 반대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반대로 찬성을 했다고 쳐보죠. 요즘에 비트코인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10만 달러 돌파는 이게 엄청난 뉴스거든요. 미국 사람 중에 이제 정말 특히나 MS 주주분들은 비트코인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MS에 투자했다는 자체가 투자자라는 뜻이니까. 그럼 MS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뭐 아이비트 같은 현물 ETF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아이비트는 올해 엄청난 성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거의 한 20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수익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혹시라도 여기에 찬성표가 만약에 던져진다면 이러면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급등할 수 있죠.
지금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 됐다. 그랬다고 쳐도 실망하는 매물은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찬성을 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급등을 해서 저는 한 11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거 생각해서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떠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되고, 뭐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12%의 베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네,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액이면 뭐 관계 없겠죠. 그래서 MS에서 뭐 안 되면 본전이고 되면은 이건 대박이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갖고 계시다면 네, 매도는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매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가격이 10만 달러 많이 올랐는데 그냥 좀 익절할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갖고 계세요. 우리 비상계엄 있었을 때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도 동요하지 않고 잘 지켜내셨잖아요. 그냥 지금도 앞으로도 잘 지켜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둘 다 12월 19일에 있는 사건들인데 12월 19일 아침 4시에 FOMC 회의가 있죠.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하죠. 미국 금리가 뭐 전 세계 금리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이거는 아마도 25bp 인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건 거꾸로인데 인하될 가능성이 한 80 몇 퍼센트 됩니다. 네, 이게 페드워치거든요. 86%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14%로 동결을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FOMC는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으면 인하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난달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었고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네, 소폭 인상이 됐거든요. 실업률이 좀 올라갔으니까 고용이 좀 안 좋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는 반반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5% 정도에서 지금은 86%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인하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상승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이미 다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미 올랐잖아요. 그래서 10만 달러 넘어갔잖아요. 다시 이미 이거는 좀 발표가 된 거니까 선반영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거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잖아요. 네, 밥 먹었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되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3번, 네, 이거는 다들 예상하시죠? 일본의 금리 결정이 12월 19일 오전 9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네, 저는 뭐 일본 전문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일본 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가 0.25%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일본에서 7월 말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어요. 0.1%이던 금리를 0.25%로 올렸거든요. 이때의 영향으로 뭐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 뭐 이런 거 다들 들어보셨죠? 와,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싫은 날인데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이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네, 단기에 7만 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4만 9천 달러까지 훅 빠졌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훅 빠졌는데 이게 좀 재현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돼요. 12월 19일 일본은 우리나라랑 시각이 똑같으니까 대략 한 아침 9시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비트코인의 대단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발표만 나도 그 충격파가 상당히 세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비트코인은 선물 투자 레버리지 써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레버리지들이 대거 청산 나면서 롱스키중이 갑자기 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적게는 5%, 크게는 10%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악재일 수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제발 일본에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데
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지만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뭐 세 가지겠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쳐볼게요. 인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했다.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비트코인이 이만큼 크게 떨어졌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 하던 게 뭐 그냥 극단적으로 한 20% 떨어져서 8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지켜서 홀드할 것이냐, 뭐 호들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매수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죠. 저는 이 정도 빠지면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가 빠지면, 안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고, 혹시나 요만큼 빠지면 그러면 매수할 생각이에요. 일단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도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팔고서 더 빠지면 또 사야지.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령만 잃고 평단만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정말 참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팔지는 말라고. 그냥 쭉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여유 현금이 있으면 이때 분할 매수하던 거를 좀 서둘러서 조금 더 사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기에 그래도 꽤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 시즌에 한 20만 달러까지는 일단 보고 있어요. 200K죠, 200K. 200K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2025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 중에 20만 달러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20만 달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만 달러 되면 매도하고, 전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분할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 분할 매도 하게 되면, 네,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현물을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비트코인을 판다고 해도 다 팔진 않을 거예요. 한 반 정도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반 이상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매도 전략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니까 그때가 돼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25년 한 2월 28일 전까지는 안 팔 거예요. 2월까지는. 3월부터 어떻게 할지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예측은 어렵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크게 빠진다면 매도는 하지 마시고 있는 건 그대로 갖고 계시고 여유 자금이 되면 추가로 매수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4시간 봉이거든요. 일본에서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쯤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게 보이죠. 아마 이때가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때예요. 트럼프 총격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파이트 뭐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 그냥 날아갈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상승 시작이구나. 아싸!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7월 말 정도에.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요때 뭐 샤메 법칙 기억하시죠? 샤메 법칙이랑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갑자기 크게 빠지게 됐어요. 이게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다 박살났거든요. 엄청났습니다. 요때 보시면 이날 하루에 하락폭이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무려 30%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죠. 그럼 요때를 표시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표시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미 물론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혹시라도 팔았으면 얼마나 피눈물이 날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하죠. 어찌됐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팔지는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갖고만 있어도 여기서부터 상승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49,000달러였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배가 넘게 올라 있잖아요. 49,000 곱하기 2 하면 98,000이니까 안 팔았더니 2배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분명히 빠질 거예요. 네, 그거는 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빠질진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아주 큰 폭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실망하고 조금 빠질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이 충격은 저는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각오하고 있었어 하고 좀 충격이 작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큰 폭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다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때 뭐 극단적으로 한 8만 달러까지 빠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2025년에 한 16만 달러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매수해도 기대 수익이 한 100%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좀 충분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만큼 빠지면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은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시면 비트코인으로 약간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트코인으로 이미 수익이 좀 컸다 하면 일부 뭐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해도 좀 마음이 편한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저도 알트 투자 해봤지만 좀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고 제가 지난 시즌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비중이 높았어요. 물론 수익이 그때는 엄청 컸거든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부동산을 팔아서 이게 뭐 하락을 별로 안 맞았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으로 이때 큰 수익을 못 지키고 그대로 마이너스 맞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10억씩 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뭐 한 1억, 2억 정도로 크게 줄어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은 편인데 많이 알트코인이 올라왔을 때 투자해서 한 몇십 퍼센트 정도 크게는 100% 정도 수익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크게 물린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아요. 네. 수많은 알트의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알트로는 수익을 좀 얻었다면 현금화하는 거를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 투자를 하시겠다면 현금화하면서 익절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익절 못하면 4년 더 기다리지 뭐 그냥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 자산이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면 좋은 자산에 잘 투자하고 계시니까 좀 오래오래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나 2025년에 익절을 하시더라도 전량을 매도하진 마세요. 네, 일부 물량은 한 10년, 길게는 한 2, 30년 이렇게 투자하시면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로 여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노후 대비용으로 비트코인만한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